자, 이어서 네트워크 관리사 풀이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유튜브에 그 인베스트 뭐 이렇게 찾으면 뭐 유튜브 채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도 많은 자료나 또 동영상, 그 다음에 뭐 취업 관련 정보 그런 것들을 제가 제공해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죠. 아까 하던 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 시스템에서 이그잼 그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내용이 많아서 페이지로 넘어간다. 일단은 보는 명령은 캐시죠. 그리고 한 페이지당 보는 거는 모아라는 명령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명령어를 두 개를 쓸 때 사용하는 게 요 짝대기 하나, 이걸 파이프라고 합니다. 얘는 명령어를 두 개 쓰는 거예요. 두 개 이상. 그럼 더 붙이면 뒤에다가 파이프 이렇게 붙여놔도 되고, 얘의 정확한 이름은 저 파이프예요. 요 그림, 이 짝대기. 이거의 정확한 이름은 시스템 파이프입니다. 리눅스 사용자가 저 파이프를 자기 거를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름을 부여하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named 파이프라고 해요. 그러니까 리눅스 쓰는 게 그러면 named 파이프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사실은 나오진 않고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검색할 때 쓰는 거는 find 명령을 쓰는 거고, 파일을 묶어 보통은 타르라는 거는 실제 리눅스를 쓸 때도 많이 씁니다. 근데 타르는 두 가지 명령밖에 사실 안 써요. 타르 cvf, 타르 xvf. cvf는 파일을 묶는 거, xvf는 푸는 거. 타르를 묶이는 파일을 보는 거는 tvf인데 실제 업무에서는 cvf로 묶고 tvf로 xvf로 풀고 그 정도밖에 쓰지 않고, 이 타르를 할 때 G집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옵션은 저도 도움말을 봐야 되는데 압축을 하는 기능도 있는데 그냥 CVF, XVF 이런 식의 구조라는 거죠. 시험은 그냥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이름밖에. 자, 그래서 타르는 이제 관련 없는 거고, 다음은 1번 이거 어셈블리 코딩이네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다. 자, 윈도우 서버 2008 R2의 백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 테이프, 그러니까 윈도우는 버추얼 파일 시스템입니다.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기계가 모든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문제에서 어떤 기계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윈도우에서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요. R2의 보안 이벤트 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사라는 건 뭡니까? 기록, 그죠? 이 사람이 뭘 했냐 그런 걸 기록하는 거고. 자, 스냅샷 기능은, 스냅샷 뭐예요? 현재 윈도우를 저장해 놨다가 되돌릴 때 이런 걸 쓰죠. 그럼 실제 스냅샷은 언제 쓰냐? 어떤 거를 뭔가 설정을 바꿀 때 이거 좀 불안해, 한번 저장해 놨다가 여차하면 되돌리자. 그럼 스냅샷이라는 한글보다 스냅샷, 그죠? 스냅샷을 찍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는 언제 쓰냐? 저는 그때 써요. 보통 버추얼 박스에다가 프로그램을 깔아둔 다음에 이게 이제 프리웨어라서 한 열흘 동안밖에 쓰질 못해요. 그러면 그걸 깔아두고 스냅샷을 찍거나 그리고 그리고 라이센스 만료? 그러면서 옛날 스냅샷으로 돌려버려요. 그러면 해결이 되죠. 자, 그래서 모든 감사는 실패로 되어 있다가 아니라 디스크 프로세스 모든 감사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죠? 쭉 넘어갑니다. 뒤로. 이건 이제 화면인 거죠. 감사 성공. 실패만 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인 거죠. 하이퍼V는 스냅샷. 이게 이제 가상 시스템인 거죠. 그죠? 논리적 가상화. 그러니까 윈도우에 윈도우를 또 띄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거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냅샷은 가상 컴퓨터를 복사하는 기술이다. 그죠? 가상 컴퓨터를 복사한다가 아니라 윈도우를 저장해 놨다가 되돌린다. 그죠? 그런 거고. 가상 컴퓨터의 특정 시점이다. 맞죠? 프로세스 기술 모두 포함하고 있고 여러 개의 스냅샷을 만들 수가 있다. 그죠? 맞습니다. 자, 쭉 넘어가요. 윈도우 R2 액티브 디렉토리, 그죠? 권한 관리하는 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의 네임스페이스를 갖는 도메인의 그룹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 글로벌 카탈로그, 그 다음에 모든 도메인으로부터 개체를 기록한다. 글로벌 카탈로그는 포괄적인 주소처럼 사용하고 기업 전체에 이용된다. 이게 이제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액티브 디렉토리는 우리 회사에는 이렇게 조직이 있죠. 그러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의 모바일 팀의 모바일 본부의 갤럭시 팀, 그죠? 모바일의 갤럭시 노트 팀, 이렇게 만든다고요. 이 계층 구조,
이 계층 구조를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조직이라고 해요. 그리고 각각의 로그인 아이디를 만들어요. 그러면 삼성.com 이렇게 만들고 삼성.com 앞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에 삼성의 com 골뱅이 넣고요. 그리고 아이디를 하나 붙여요. 이제 골뱅이 죄송해요. 여기 골뱅이가 아니라 골뱅이 여기 들어가고 아이디. 그러면 직원들한테 이렇게 권한을 할당할 수가 있는데 그 서비스가 바로 액티브 디렉토리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윈도우에다가 윈도우 서버에 계정을 다 만들고 야, 너 이 아이디 써, 너 이 아이디 써 그러면 개인들이 갖고 있는 윈도우가 이 액티브 디렉토리를 통해서 인증받은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액티브 디렉토리고 그거의 분류를 카탈로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류잖아요. 말 그대로. 자, 그 다음 리눅스의 홈 디렉토리에 얘가 있대요. 하위 디렉토리를 생성하자 할 때 올바른 것은 그죠? mkdir 그죠? 디렉토리 만드는 거죠. cd는 이동하는 거고 rmdir은 지우는 거고. 자, 쭉 넘어갑니다. 해당 사이트와 통신의 상태, 핑이죠. 얘기했죠. 이렇게 핑 때릴 수가 있습니다. 자, namedconf라고 했는데 namedconf는 DNS의 설정 파일인 거죠. namedD라는 데몬 프로세스 설정하는 거고 네임 서버를 질의할 수 있는 호스트를 저장할 때 올바른 것은 뭐냐? 필드는 allow query, 그죠? allow query 필드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allow transfer라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형태의 문제는 네트워크 관리사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문제예요. allow transfer라고 있는데 DNS 서버는 크게 두 대를 설정하죠. 하나가 primary DNS 서버, secondary DNS 서버. 그러면 내 PC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네트워크에 DNS 서버의 IP를 이렇게 넣죠. 그럼 내가 URL을 치면 얘가 이름을 해석해서 이렇게 주는 게 DNS인 거고 그거를 테스트하는 명령은 nslookup. lookup이라는 명령을 써서 DNS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거고 만에 하나 얘가 안 돼. 그럴 때는 세컨더리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푸냐? 따따따.naver.com은 IP를 몇 번을 줘야 돼? 그 정보가 어디인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존 파일입니다. 존 파일. 그러면 따따따.naver.com은 IP 주소를 1.1.1.1로 응답해줘. 그러면 DNS 리퀘스트 리스판스로 1.1.1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DNS 인터넷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시나리오가. 그러면 마스터 쪽에 존 파일이 있다는 얘기죠. 이 존 파일은 세컨드리, 이건 백업이니까 백업도 똑같이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존 파일을 이렇게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 이 존 파일을 전송할 때 allow transfer라는 거는 이 마스터 DNS 서버의 IP를 여기다가 등록해주는 필드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자 마스터 DNS 서버의 IP는 얘니까 얘에서만 존 파일을 이렇게 받아. 이 기능을 존 트랜스퍼라고 하고 존 트랜스퍼를 할 때 마스터 DNS 서버의 IP를 등록하는데 그게 allow transfer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알아두면 좋아요. 자, 윈도우 R2에서 로컬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삭제 계정과 동일한 계정의 이름을 생성하면 복구할 수 있다. 안 되죠. 이게 되면은 뭐 권한의 체계가 완전히 끝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쭉 넘어갑니다. 도움말, 그죠? 도움말 보는 거. 자, 이렇게 도움말을 볼 수 있다. 자, 윈도우 R2에서 프린터 공유, 그죠? 공유된 프린터는 액티브 디렉토리로 검색으로 확인할 수 없다. 있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는 자원을 관리하고 계정을 관리하는 서버입니다. DHCP 뭐죠? 컴퓨터를 킬 때 IP가 자동으로 오는 거. 그게 우리가 집에서 쓰는 컴퓨터들이 그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SK 브로드밴드로 연결을 하면 IP를 주니까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을 쓰는 거죠. 영구적인 IP 어드레스를 필요로 하는 웹서버에 대해서는 동적 주소를 제공한다. 아니죠. 얘는 정적 주소를 해야 되는 거죠. IP가 영구적으로 해야 되니까. 자, 리눅스 시스템에서 좀비 프로세스가 많이 생겨서 좀비라는 게 뭡니까? 사실 이 말의 의미가 더 중요해요. 좀비라는 거는 이거 잘못 공부하면은 우리 보안으로 공부하면은 뭐 여기서 좀비가 악성 코드 이렇게 되는데 그 생각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보안에서는 좀비 PC 이런 말 쓰니까. 근데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말하는 좀비 프로세스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디펀드 프로세스거든요. 이게 뭐냐? 프로세스가 떴어요. 근데 얘가 자식 프로그램,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해. 그때 쓰는 함수가 포크라는 건데, 자식은 자기가 끝나면 얘한테 응답을 해서 완료 여부를 이렇게 통지해요. 근데 자식이 이렇게 떠 있는데 얘가 죽었어. 얘가 죽었다고 얘가 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완료를 해야 되는데, 얘가 없네? 그러면 멍청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비는 메모리만 점유하고 실행되지 않는 프로세스를 좀비라고 하고, 껐다 키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셧다운, 그죠? 마이너스 R, 그죠? 워닝, 5분 뒤에, 끄겠다. 그죠? 경고 메시지 보내고, R이니까 리부시겠죠? 영어 약자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쭉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끌 수가 있다. 리눅스의 구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USR은 사용자 계정을 지정한다. 사용자 계정 어디 있어요? 홈. 그죠? TMP 임시 폴더. 부트 로더가 있고 부트 로더의 이름은 GRUB입니다. 리눅스는 껐다 킬 때 운영체제의 다른 말이 커널이에요. 커널을 메모리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리눅스라는 게 뜨잖아요. 그게 부트에 있다라는 거고. 바는 뭐가 있냐면 로그 파일들이 있습니다. TMP나 바는 WTMP, UTMP, BTMP 이런 로그 파일. 언제 연결했다, 연결돼 있다, 이런 정보들. 자, 42번. 윈도우 R2 하이퍼V의 가상 디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이나믹 확장 디스크의 테스트 용도로 적합하지 않다. 이건 틀린 말이고요. 자, 매니저라는 파일의 소유자가 아니지만 수정은 못하도록 해라. 644 뭐죠? 매니저는 파일 이름이고 6은 리드라이트죠. 소유자는 읽고 쓸 수 있고 4니까 그룹은 리드만 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 누구나 리드만 할 수 있고 그래 644 권한이 있는 거죠. 쭉 넘어가요. R2 FTP 구성 시 옳지 않은 것은 폴더에 NTFS 쓰기 권한이 없더라도 FTP 권한이 있으면 쓰기가 가능하다. 그죠? 쓰기 권한이 없으면 못 씁니다. 당연한 거고. 자, 간단한 파일의 내용을 살피거나 cat 1번과 똑같은 문제죠. 아까 처음 문제와. 리피터 뭐죠? 리피터 전기 증폭기. 그죠? 전기라는 게 무한정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신호가 약해져요. 그걸 증폭해 주는 게 리피터인 거고요. 그래서 충돌을 그죠?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충돌 도메인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데 관련 없는 거예요. 이거랑은. 자, 스타 토폴로지. 그러니까 중앙이 있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 별 모양. 동시에 2개 이상의 연결을 할 수 있는 장비로 각 포트마다 전용 할당이 가능하고 연결된 장치의 수량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이게 사실은 틀린 문제예요. 어떠한 장치도 많이 연결하면 속도는 떨어져요. 근데 그게 최소화된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이 스위칭 허브라는 거는 그냥 사실 허브라는 거는 그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그냥 구멍 꽂는 거. 그럼 이쪽 전기로 오는 거를 이쪽으로 보내줘. 이거를 포워딩이라고 해요. 근데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 있어서 자, 여기는 일로 하고 이쪽은 막고 이런 기능이 좀 더 들어가요. 그거를 소프트웨어 스위치라고 얘기하고 그냥 스위칭 허브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포트를 연결한다. 그죠? 스위칭 허브는. 라우터는 경로 결정하는 거죠. 게이트웨이, 우리 비행기 탈 때 티켓 받으면 뭐예요? 몇 번 게이트로 가라 있죠? 그러면 공항이랑 비행기랑 연결하는 통로, 그게 게이트웨이입니다. 즉 망과 망이 다를 때 연결하는 통로, 그게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고,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돌아가는 거죠. 전혀 다른 프로토콜을 채용한 네트워크 간의 인터페이스. 무슨 말이에요? 변환해주는 장치다 이거예요. 변환해주는. 너무 틀려. 포맷이 틀려. 그럼 포맷 바꿔주는 거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돌아가죠. 48비트. 얘기했죠? 1번 문제 강의할 때.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쭉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잠깐만. 이거 문제가 몇 개 넘어갔네요. 49번. 50번 하나 더 있네. 그죠? RA 전송주 대역폭이 가장 넓은 전송 매체는, 자, 이거는 약간 상식을 깨버렸는데, 대역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원래는 이거예요. 케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가위로 이렇게 자르면 이게 이 케이블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제일 위에와 밑에까지 폭, 그게 대역폭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케이블이 굵으면 굵을수록 대역폭은 커져요. 많이 보낼 수 있다.
근데 그 상식을 깨버린 게 파이버 옵티컬인데 광 케이블. 광은 유리 섬유로 돼서 빛을 반사하면서 쏘기 때문에 이게 두껍다고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광은 케이블이 아주 얇아요. 얇은데 많이 보낼 수 있어. 원래 대역봉이 이거 두께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오류율도 낮고 빛의 전 반사, 그냥 반사라고 기억하세요. 반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고 약간 아까 요게 나왔던 부분을 실습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하이퍼브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하이퍼브이는 아니고 이거는 오라클에서 만든 버추얼 박스입니다. 버추얼 박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스냅샷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리눅스의 정보를 백업을 해둘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걸 실행하면 이렇게 리눅스가 뜹니다. 지금 얘는 이제 칼리 리눅스인데 패스워드를 치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시커먼 거 있죠? 요거 하면 이런 터미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도움말 보는 거 LS라는 명령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LS의 기능은 그죠? 뭐예요? 리스트 출력한다. 디렉토리의 컨텐츠를 다 출력한대요.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설명들은 뭐 이런 게 있는데 A는 all이다. 그죠? 모든 거를 표현하는 기능이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그죠? 뭐 이렇게 쭉쭉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있네요. L이라는 옵션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long list, 그러니까 long 포맷의 파일 정보를 보여준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Q를 누르면 끝납니다. ls 이렇게 치면 디렉토리 리스트가 나오죠. ls-alp니까 AL이 long 포맷이었죠. L이 그럼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권한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파일을 보는 명령이 저기 cat hello.c 한번 보죠. hello.c 보니까 cat은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보는 명령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좀 큰 파일을 볼까요? 실행에 아마 들어가면은 디렉토리 이동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앞에 보면 요 물결 표시 있죠. 이거는 홈 디렉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홈 디렉 사용자의. 그러면 여기 server.c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봐볼게요. cat server.c 그랬더니 쭉 넘어가죠. 파일의 크기가 크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스템 파이프를 넣고 모아 하면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아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뭐 내가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grab이라는 명령을 써서 여기에서 클라이언트 소켓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줘. 그러면 특정 문자열을 찾을 때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grab은 특정 문자열을 필터링 할 때. 자, 그런데 지금 클라이언트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뭐였죠? 그 server.c였죠. 내가 cd 하면 홈 디렉토리로 갑니다. find 파일을 찾아줘. 슬래시 루트부터 name 나는 이름으로 찾을래. 그 이름은 server.c야. 찾으면 printf 화면에 찍어. 찾다가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화면이 지저분하니까 그거 쓰레기통에 버려. 에러 메시지는 dv null 이렇게 하면 루트부터 모든 디렉토리를 찾아서 server.c라는 파일을 찾아냅니다. 그죠? 좀 시간이 걸리겠죠? 다 검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명령 중에 뭐가 있었죠? 이건 중단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찾으십니다. 실행으로 다시 가서 타르라는 게 있었죠. 타르, cvf 모든 것을 묶어라. 묶는 거의 이름은 A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쭉 넘어가 볼게요. 네. 내가 잘못 쳤나요? A.Z 그럼 여기에 순서 바꿔쳤네요. A.Z이라고 하나 생겼죠? 타르, tvf. 사실 tvf 잘 안 써요. 이 묶인 파일에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타르, xvf. 이거밖에 거의 안 씁니다. 풀어라. 그냥 쭉 푼 거. 풀어서 이제 엎어 쳤겠죠, 뭐. 그죠?
치면 데이트 지금 10시 8분 정도인데 2019년 10시 8분이에요. 그럼 10시 8분에 이 디렉토리 왔다 갔다 있고 이거는 이전 시간 그대로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파이프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네임드 파이프. 네임드 파이프는 이렇게 만들어요. MK P4 테스트라는 걸 만들어라. 그러면 여기에 뭐 테스트라는 게 있겠죠. 이게 네임드 파이프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에코 화면에 찍어라. 뭐를? AAA를. 근데 리다이렉션 보내라. 어디로? 테스트에다가 파이프에다 보낸 거예요. 저 AA라는 영어를.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터미널을 하나 이렇게 열어서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폰트를 좀 아마 안 보이실 거니까 폰트를 좀 크게 할게요. 자, 이 정도면 대충 보이겠죠? 실행으로 가볼게요. 자, 에코 뭘 읽어요? 테스트를. 잘못 썼네. 캣 테스트. 자, 얘가 에코는 지금 이 에코는 글자를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줄은 이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두 번째 줄 읽어라 테스트에서. 그랬더니 AA가 오죠. 여기에서 보낸 어떤 AA라는 영어 단어를 이쪽에서 보내줬죠. 얘가 읽으니까 그때 프롬프트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이렇게 쓰는 게 프로세스 간의 통신, 프로그램 간의 통신에 쓰는 게 파이프, 네임드 파이프입니다. 자, 그리고 쭉 가보면 교재에 부트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부트를 보면 여기 grub이라고 있죠. 이 grub가 부팅할 때 해주는 로더입니다. 여기 이상한 파일들이 있죠. 이게 리눅스 이미지예요. 이거를 압축을 풀어서 메모리에 올리는데 그 역할이 grub인 거고,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명령어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tmp 나왔죠. 여기는 임시 폴더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여기는 그 다음에 교재에 뭐가 나왔어요? 바가 나왔죠. 바가 나오는데 바 밑에 로그가 이제 로그 파일들이 있어요. 이 리눅스에. 그죠? 이 로그 파일들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명령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last는 로그인 로그아웃 정보, 시간 정보가 나오는 거고, who는 현재 로그인 정보. 그러니까 얘는 wtmp라는 파일에서 읽은 거, 얘는 utmp라는 파일에서 읽어야 돼요. 그거를 읽을 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로그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디렉토리는 전부 다 홈에 있죠. 홈에. 그래서 림베스트라는 유저가 있네요. 림베스트. 그죠? 여기가 이제 사용자 디렉토리인 거죠. 현재. ls 하면 막 파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자,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R이라고 잠깐 나왔는데, USR은 어떤 라이브러리라는 게 뭐예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써야 되는 어떤 도구들, 묶음, 그런 거. 그리고 어떤 추가적인 프로그램들,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USR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렉토리를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리눅스의 디렉토리가. 물론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귀찮으니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탐색기 비슷한 거.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뜨는 걸 우리는 X 윈도우라고 하죠. 파일 시스템 보면 각 디렉토리들이, 이건 폰트를 아마 크게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볼 수도 있는데, 리눅스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저거 잘 안 씁니다. 그냥 이 형태대로 많이 쓰고요. 이런 명령어는 윈도우에도 똑같이 있죠. cmd 이렇게 들어가면 윈도우라고 뭐 다른 거 아닙니다. dir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윈도우에서 어떤 파일을 보는 건 뭐죠? cat, 리눅스에 cat이 있으면 윈도우에선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에다가 파일이 XESQL이라고 있네요. 그러면 type xe.sql을 봐라. SQL? 이거 대소문자 관련 없을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똑같이 여기에서 특정 문자열만 찾아줘. 리눅스에서 뭐였어요? grep이죠. 그 grep이 여기는 find string. 약간 다르죠. 한 줄밖에 없으니까 from이라는 단어만 찾아보죠. 그럼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찾아지죠. 똑같이 파이프 똑같이 쓰죠. 그 다음에 페이지 단위로 보여줘. more 한 줄이니까 뭐 한 번에 나오겠죠. 그죠? 한 줄이니까. 그래서 리눅스나 유닉스나
기본 명령어의 어떤 형식 이런 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이렇게 동영상을 찍은 거는 제가 처음인데 이걸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실습도 좀 하면서 실력까지 늘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자격증에 기반이 되는 시험이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보안기사도 그렇고 정보처리 기사도 그렇고 리눅스 마스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